올 여름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보도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한준TV에서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또 저희 독점 취재 정보도 확인이 됐고, 또 유럽 현지, 스페인 현지에서도 또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의 이 영입 경쟁에 대해 문도 데포르티보에 의해서 스페인의 또 다른 전국 스포츠 신문인 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은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여기서 진실은 무엇인지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 4대 신문 중에 하나인 아스의 파트리시아 까손 기자, 2004년부터 아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엘바이스에서 일했고, 2016년부터 아틀레티코 담당 기자로 일했다고 하니까 나름 이제 이런 프로필까지 있으니 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는 아니에요. 예, 뭐 그러니까 완전 뭐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잉글랜드 쪽은 조금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스페인 쪽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한 거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좀 새로운 정보들도 있고 확인된 정보들도 있는데, 네.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가격을 알고 있다라는 게 제목이고요. 2천만 유로에 가까운 액수다. 이것도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이미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이강인 영입 관심을 표명했고, 그리고 이때 안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옵션으로 여기고 있고, 또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이 1,700만 유로다라고 여기서 보도를 했어요. 지금 뭐 1,800만이다, 뭐 2,000만이다, 3,000만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1,700만이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문 내용 살펴보면 아틀레티코의 미래로 언급되는 이름 중 하나가 이강인이다. 한국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했던 바가 있다. 뭐 그 당시에 여러 조건들이 나왔지만 이 파트리시아 기자가 명확하게 그 당시 오퍼는 일단 임대로 들어가고 여름에 완전 영입할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약간 좀 이 부분은 렐레보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렐레보는 1,000만 유로를 제시를 했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임대 금액 1,000만 유로에 나머지 금액을 700만 유로 뒤에 주겠다.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료를 부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고 싶은데 우리가 1,700만 유로를 당장은 못 지불하니까 1,000만 유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임대비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꼬실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와서 만약에 적응 못하면 영입을 안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마요르카 한 1,000만 유로만 훅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꼬드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펠릭스를 첼시로 보내면서 그 임대료를 좀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좀 이게 도리어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아틀레티코가 정말 순항하고 있지만 조금 선수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펠릭스를 보내면서 이강인 선수를 데려와서 즉시 전력으로 활용하겠다. 그 시점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위 경쟁이 애매하던 시점이었죠. 약간 좀 힘들던 시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3경기 무패 행진 달리면서 지금 올라온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강인 없어도 잘하니까 조금 관심이 식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 여름에 또 살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정리할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제안은 이제 약간 좀 발렌시아 시절부터 얘기를 해서, 이게 쓸데없는 얘기긴 해요. 아마 내용을 부풀리려고 한 것 같은데, 10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를지 발렌시아에 와서, 즉 이 얘기는 발렌시아에 오래 있다가 자유계약으로 풀려서 마요르카에 갔는데 거절당했다. 이거는 이제 아틀레티코 구단 관계자의 말을 그냥 듣고 쓴 것 같아요. 마요르카 얘네들이 공짜로 지금 이강인 소유해 놓고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달라 그러니 이걸 거절하네. 약간 이런 얘기를 듣고 쓰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요르카에서 이미 번쩍이고 멋진 경기를 보여준 이강인은 기반이 되는 선수가 됐고, 최근에는 무리키까지 부진하면서, 원래 예전에는 마요르카는 무리키, 마요, 이강인, 르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무리키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뭐 이강인 자체가 마요르카가 되어가고 있죠. 전반기에는 둘이 함께 잘해야 되는데 후반기에는 이강인 원맨 팀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죠. 그러면서 또 이강인이 이적 시장에서 탐내는 선수, 많은 팀들이 원하는 선수가 됐고, 이제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가 바로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을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안다. 물론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지만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정설이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는 아직 어떤 문의도 하지 않았다. 즉 1월 달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대 후 뭐 완전 영입이든 뭐 어떤 조건이든 공식 문의를 했으나 그 뒤에는 아직 구단이나 대리인과 접촉하지 않았다. 근데 대리인과는 이제 얘기는 했을 텐데 뭐 협상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유로로 알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줬겠냐는 거죠. 구단이 알려줬기보다는 하비에르 가리도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는 일단 이 이적 계획의 기초가 되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정을 기다리고 있고, 확정이 돼야지 이제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래 이게 뭐 사실 한술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움직여서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제 데려올 건데 무엇보다 1월 달에 아틀레티코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그냥 관심 수준이 아니라 강렬했고 6월에 또 나설 것이다. 근데 여기 그러면은 왜 자꾸 그 1,7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는데 2천만 유로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아기대 감독이 이제 그 3천만 유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맞물린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뭐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자면은 마요르카가 만약에 그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발동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선수가 본인의 권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구단 쪽에다가 마요르카 쪽에다가 1,700만 유로를 제시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본인의 권리를 사가지고 다른데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구단과 구단 간의 이제 거래로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만약에 이거 우리는 그렇게 못 받겠다 하면은 선수가 그럼 받아가지고 권한을 사야 돼요. 권한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선수한테 금액이 1,700만 유로라는 금액이 오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에서 사치세를 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치세가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거의 3천만 유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야 1,700만 유로 바이아웃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키워준 게 있는데 조금 아깝지 않냐. 300만만 더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사실 이제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 금액 맞춰서 이적료 지불 형태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선수한테 안 거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제 마요르카는 좀 더 돈을 받고 싶다. 빌바오 같은 구단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구단이죠. 왜냐면 빌바오는 어차피 영입을 못 하거든요. 바스크인 아니면은. 그래서 이적료가 많이 있건 없건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야 바이아웃 그거 우리 안 받아도 돼. 이런 경우가 그래서 하비 마르티네스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바이에른하고. 어찌됐거나 그런 가운데 이제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 협의가 이제 아틀레티코의 챔스가 확정이 되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전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게 굉장히 문도 데포르티보 고마라 기자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한 얘기들은 다 이제 나오고 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후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고 아틀레티코가 최근 몇 달간 이강인의 활약을 주시해 왔지만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아니다. 토트넘도 이강인을 바짝 뒤쫓고 있으며 그들도 1월 달에 거절당한 바가 있다. 그리고 6월의 문은 모두에게나 열려있다. 애초에 중제목을 달아놨어요. 토트넘도 원하는 선수.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든지 뭐 다른 뭐 매체들의 뭐 파비오초 로마노까지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얘기했어요. 뭐 후아미 산체스, 뭐 마르카 기자도 있죠. 그런 기자들이 얘기한 팀들이 브라이튼이나 빌라, 뭐 울브스, 뉴캐슬 이런 구단들은 나왔는데 토트넘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도 데포르티보에 이어서 이 아스까지 특히 둘 다 아틀레티코 담당 기자들이거든요. 즉 이게 아틀레티코 쪽에서 나온 소스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 토트넘의 이름이 언급됐을까? 뭐 어찌됐거나 토트넘에 대한 그 보도가 공식적인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근데 그냥 뭐 엘문도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그걸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원래 그냥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한 군데서 나오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쓸 때 붙이기 그러기도 하니까 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토트넘 얘기는 사실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은퇴 이후를 받아보면서 또 다른 뭐 한국인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밀도가 있을까? 저는 왜냐면은 진짜 토트넘이 있으려면은 잉글랜드 쪽 언론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잉글랜드 쪽에서 그니까 뭐 빌라라던가 뉴캐슬이라던가 이런 데는 다 나왔어요. 근데 토트넘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예 나온 적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토트넘에 항상 그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오면 딱 맞아요. 그림은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보도가 잉글랜드 쪽에서 그리고 로마노 같은 기자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은 아닐 거다. 차라리 맨시티가 더 가깝지.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가리도가 그 영국을 다니면서 다 올렸어요. 심지어 맨시티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은 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뭐 크게 봤을 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도 결국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움직이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한국인 선수나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적설 같은 것들을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게 해당 기사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도 아스시의 이제 파트리시아 기자 같은 경우도 아틀레티코에는 정통한 기자죠. 아틀레티코 관련된 소스들은 맞을 거예요, 100%. 하지만은 토트넘은 아닐 것이다. 왜냐면 잉글랜드 쪽에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이어서 저희가 현지에서 좀 계속 소송해 왔거든요. 확인된 정보 드리고자 합니다. 독점 정보인데요. 일단 왜 독점이냐? 이게 외신 인용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독점 정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은
1,700만 유로가 맞다. 저 네. 파트리시아 기자의 보도가 맞다. 네. 이게 어떻게 저희가 알게 된 거냐면 하비에르 가리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국에 간 건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출장 간 거고 협상하러 간 게 맞고 이적에 대해서 논의하러 갔는데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 팀들 가면서 그 울브스의 로페테기 감독, 네. 빌라의 에메리 감독도 네.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구단 디렉터나 관계자만 만난 게 아니라 감독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감독들에게 이강인 바이아웃 1,700만 유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소문이 이미 스페인 축구계에 퍼졌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어느 정도나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보도상으로 나온 것들도 빌라하고 울버햄튼은 확실하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맨시티는 그런 보도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스페인인이니까 그리고 거기 뭐 베리스타인도 있고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가리도와 얘기할 수 있는 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가가지고 이제 조언도 구하고 뭐 그랬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어찌됐거나 영국 출장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었고 그때 명확하게 이 바이아웃 금액의 존재가 정확히 알려졌다. 네. 즉 더 이상 혼선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영국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팬들이 이강인 선수 프리미어리그 가는 건가라고 이제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뉘앙스상으로나 뭐 전해진 얘기를 통해서나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라리가 잔류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명확하게 이번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가리도가 이강인 선수에게 이제 어느 팀에 좀 선호를 하는지 의사를 네. 물었을 때 난 조금 더 라리가에서 뛰고 싶다.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선호한다. 사실 이거는 겨울에 이미 보였죠. 예. 네, 대놓고 행동을 한 예,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관계자를 통해 저희가 확인이 예. 된 거예요. 정확히 예. 이제 현재 이적에서 내가 1순위는 예. 아틀레티코다. 즉 이 얘기가 딴 팀에 안 간다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틀레티코로 가겠다. 사실 그러니까 먼저 접촉을 했던 것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었거든요. 네, 빌라하고 네. 브라이턴하고 1월 6일에 접촉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얌전하게 마요르카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가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월 26일에 딱 오퍼를 하니까 예. 이강인 선수가 딱 마요르카를 지우고 예. 뭐 그리고 또 훈련도 지우기- 좀 이제 예. 약간 뭐 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논의를 하자. 네. 왜 무턱대고 안 된다 그러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좋은 팀이에요. 아니 그리고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오랜 기간 어려서부터 계속 있었던 스페인 문화가 익숙하고 스페인어가 익숙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 선수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한국 선수들은 도리어 영어가 더 쉽죠. 그리고 그렇죠. 프리미어리그가 더 친숙하죠. 예.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계속 잘한 선수다 보니까 스페인 선수들과 비교를 해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내가 스페인 아니면 안 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우리 본인이 라리가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네. 있는데 지금 마요르카에서 분명히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직 뭔가 다 모든 걸 이룬 건 아니에요. 네. 우승도 노려보고 더 좋은 기록도 쌓고 라리가에서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프리미어리그에 간다면 본인도 좀 애매해질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의 커리어상으로도 이게 좀 이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첫 도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강인 선수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전술적으로. 아니, 그러면 만약에 라리가에 하위권 팀들이 부른다면은 그러면 또 이제 네. 예, 이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라리가에서 또 그래도 최상위권 팀 3강에 한 팀이 부르는 건데 예. 빌라나 울버햄튼, 브라이턴보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좋은 팀이잖아요. 이상적으로 그렇고 무엇보다 그 팀들은 챔피언스리그는 사실 못 네. 나가요. 다음 그리고 시즌. 뭐 만약에 뉴캐슬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뉴캐슬도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거지.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강등되냐 마냐 하던 그렇죠. 팀이었어요. 결국에는 아틀레티코로 가는 것이 본인이 좀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는 꿈인데 네. 이강인 선수가 또 발렌시아 시절에 밤을 담가 봤잖아요. 네. 거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아틀레티코가 당연히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더 자세한 얘기들에 대해서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 협상이 잘 돼야 되니까. 네. 다만 확실한 건 많은 옵션 중에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를 선호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확실히 될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려요.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정말 강하게 있는 것은 맞지만 바이아웃 전액 지불에 좀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최대한 좀 깎아서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협상의 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는 네.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스페인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달라요. 있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미 마요르카 축구에서는 2천만 유로면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라는 게 마요르카 지역지 기자들한테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유로 제시하면 영입이 가능한 건데 지금 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강한데다가 지금 아틀레티코도 지금 보강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있다 보니까 야 이강인도 오고 싶어하는데 조금 깎으면 안 돼? 약간 좀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데려오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일단 하지만 협상 전엔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그렇죠. 깎아보고 그리고 옵션으로 퉁치고 싶다. 네.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에서도 저 1200만 플러스 300만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총액도 바이아웃보다 미달인데다가 아마 그 옵션도 달성이 솔직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우승을 한다든지 뭐 챔스에 못 나가면 안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저희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마요르카는 2천만을 원하고 아틀레티코는 1,500만 정도로 좀 이제 네. 마무리하고 싶은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 간극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을 그만큼 안 원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될 선수도 있어서 네. 그래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건 사울리게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강인이 올 경우엔 르마가 떠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들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르마하고는 직접적으로 역할이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르마를 워낙 비싸게 주고 영입한 선수인데 너무 헐값에 팔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다 르마가 시메오네 감독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재능은 있는데 부상이 많아서 예. 근데 그거 다른 팀들도 알거든요. 예. 부상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헐값에 살려고 하겠죠. 예, 거기다가 주앙 펠릭스가 MD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또 이 선수의 이적 문제도 어떻게 처리될지까지 네. 얽혀 있으니까 결국엔 뭐냐 아틀레티코는 이 선수들에 대한 정리를 다 하고 나서야 이강인 선수에게 오퍼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마요르카가 싸게 주면 정리하는 와중에도 데려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 싸게 안 준다 2천만 유로 꼭 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좀 시간을 지연할 수도 있다 네. 그럼 모두에게 좀 안 좋은 상황 특히 이강인 선수의 상황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팀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희가 또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이미 보도도 나왔지만 네. 에스턴 빌라는 바이아웃 금액을 전액을 쓰겠다라고 이제 그 미팅에서 얘기했대요. 네. 하비 가리도가 에스턴 빌라에 갔을 때 우리 2천만 유로 쓸 수 있지. 네. 뭐 당연합니다. 돈이 그렇죠. 많아요. 예,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강점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이아웃을 지불한다고 노예 계약이 아니에요. 바이아웃 금액은 네.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선수는- 선택인 거죠. 예. 바이아웃 금액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가 완전히 좀 무산이 돼야만 에스턴 빌라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아틀레티코를 선호한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토트넘의 얘기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이 관계자도 토트넘 얘기는 못 들었다. 네. 예. 근데 뭐 여기서 관심은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뭐 한국인 스타 손흥민이 있으니 뭐 차세대 스타로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런 얘기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상으로 안 돼요. 예, 없을 수밖에 없어요. 토트넘은 지금 모든 활동들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왜냐면은 단장이 선임이 안 됐기 때문인 예.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그 나겔스만 감독 선임 그 작업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일단 디렉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 영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회장이 내가 원한다고?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예, 사실 선수 영입 권한은 단장한테 가장 크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감독이 거기에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 물론 이 레비 회장은 그 전까지 단장을 안 두고 스카우트 이참만 두고 본인이 약간 디렉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럴 거면은 네. 나겔스만이 안 올 겁니다. 그렇죠. 토트넘을.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겔스만 선임을 위한 디렉터 선임 작업과 나겔스만 협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작업은 없기 때문에 네. 문도 데포르티보와 아스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에 가는 일은 거의 뭐 비현실적이다. 즉 이제 토트넘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가더라도 토트넘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토트넘은 일단 디렉터가 선임되기 이전까지의 나오는 소스들은 사실 그다지 믿을 게 안 된다라고 네. 봐도 무방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짚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다음은 에스턴 빌라, 네. 그리고 이 두 팀들이 안 될 경우에 정말 이건 그 혼돈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니면은 뭐 그럴 경우는 있겠죠. 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다른 팀이 오퍼를 할 경우. 그렇죠. 모레알 예. 소시에다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소시에다드도 있고 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 하긴 해요. 예.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왜냐면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맨시티가 정말 진지하게 오퍼를 한다면은 그때는 또 흔들릴 수 있죠. 예. 저는 아직까지 맨시티는 그렇게 막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조언 듣고 축구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심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오퍼를 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1순위 아틀레티코, 2순위 에스턴빌라 네. 이런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또 현재 보도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를 통해 이강인 선수의 올 여름 이적 시장 상황, 새로운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